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석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CRO 시네오스 헬스가 국내 2위 CRO 기업 LSK를 인수한다는 그 소식에 이어서 추가로 글로벌 CRO 기업들의 M&A 현황, 그리고 국내 이번에 매출 실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 CRO 매출은 어떤지 이런 점들을 같이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는요, 말 그대로 임상시험을 대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바이오텍들이나 제약사들이 혼자서 임상시험들을 이제 다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CRO 업체들한테 임상시험을 조금 대신해 주세요라고 이제 맡기는 개념인데요. 글로벌 CRO 기업은 한 1000개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10개의 기업이 한 시장 점유율 전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CRO 시장에는 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는데 2021년 정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이제 기승을 부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M&A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1년 2월에는 글로벌 CRO 업계 7위 아이콘이라는 기업이 업계 5위 PRA를 12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또 같은 해 4월에는 글로벌 1위 진단기업 전문 업체인 서모피셔가 글로벌 CRO 3위 기업인 PPD를 174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골드만삭스라고 글로벌 투자은행이 글로벌 8위 CRO 기업인 파렉셀 지분을 또 8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약간 도미노처럼 CRO 기업들끼리 M&A가 마치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취재한 걸로는 글로벌 CRO 3위 기업인 시네오스 헬스라는 기업이 국내 2위 지금 CRO 업체인 토종 CRO 기업인 LSK를 이제 LSK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들을 제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M&A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CRO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성장을 하려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임상시험 특성상 이제 초기 단계에서 후속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임상 1상이나 뭐 동물 실험이나 비임상 실험 이런 거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이 초기 단계 때는 그냥 국내에 뭐 특정 한 나라에서 뭐 조그만 병원 몇 곳이랑만 계약을 해서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면 끝나는데, 이게 후속 임상시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뭐 2상, 3상 이렇게 갈수록 글로벌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여러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각 그 국가마다 CRO들이 CRO 조직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 국가 임상시험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이제 CRO 기업이 이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CRO는 대형화, 계속 커져야만 이제 글로벌 임상시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M&A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이제 하나씩 지사를 두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특히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영향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CRO 기업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고 또 기업의 몸집도 좀 키워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M&A 움직임이 활발해진 걸로 풀이가 됩니다. 국내 CRO에서는 M&A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토종 CRO 기업들끼리 M&A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도 당연한 게 국내와 국내끼리는 사실 M&A를 해서 몸집을 불려봤자 같은 한국에서
임상이 일어나는 거를 책임지는 것 외에는 다른 역량들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들 국내 CRO 기업들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임상시험을 이제 행하는 바이오텍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정부 규제 영향도 있고 이러는데, 먼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살피기 전에 이제 얼마나 실적이 국내 CRO들이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1위 CRO 기업은 CNR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지난해 매출 485억 원을 내면서 전년 대비 12.3%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CNR 리서치 같은 경우 매출 성장세를 보면 2019년에 254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341억 원, 2021년 432억 원, 그래서 그 지난해 485억 원까지 한 4년 연속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마이너스 17억 원 적자였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에 49억 원 흑자 전환을 했고 21년 58억 원. 근데 지난해는 47억 원으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 자체는 계속 실적을 계속 내는 상황이다. 몸집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수주 잔고를 보시면 되는데요. 임상시험 자체가 무척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주 잔고가 몇억 원이냐, 이게 사실상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면 CNR 리서치가 지난해 이제 역대 최대 규모를 냈는데 2021년에 600억 원대 신규 수주를 넘었고 또 800억 원대 또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 그래서 총 1,400억 원,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신규 수주가 이제 수주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림 CIS라고 여기도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여기 매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21억 원. 에서 2022년 작년에 389억 원, 거의 400억 원으로 약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2019년 43억 원에서 2022년 58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라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인프라도 생동성 시험을 주로 해주는 그런 CRO 기업인데, 여기도 매출이 2019년에 173억 원에서 2022년에 355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고, 영업이익도 2019년 30억 원에서 작년에 6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M&A 없이도 국내 CRO들은 이제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의 인식이 무조건 외국 CRO, 글로벌 CRO 기업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인식, 분위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CRO한테 맡겨야 임상시험도 잘 되고 품목허가 받기에도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많아서 실제로 글로벌 CRO한테 대부분의 물량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토종 CRO 기업도 잘한다, 이런 인식이 잘 잡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토종 CRO한테 이런 임상시험을 자꾸 의뢰하는 그런 인지도의 변화가 일단 있었고, 또 최근에 환율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고환율 영향으로 원래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고환율 때문에 국내로 그냥 방향을 틀자, 이런 그런 인식도 작용을 하면서 해외에서 진행하려던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 국내 CRO한테 이제 의뢰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이후 임상 건수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요, 2018년에 임상 건수가 712건, 그러니까 한 해 712건의 임상 시험 승인 건수가 늘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1350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2배 가까이 늘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제 증시에 증권시장에 코스닥 그 상장, CRO 상장사 기업들이 한 2021년부터 이제 막 그 연달아서 한 4-5곳이 입성을 막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증시에 입성하려면 이제 실적도 보여줘야 되고 이제 성과들을 이제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막 이 기업들이 영업에 뛰어들면서 이게 또 실적 성장으로 이어진 게 있다, 작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은 뭐 한 고위 CRO 기업의 임원 말로는 이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뭐 한 10명만 뭐 투입해도 가능했던 임상시험이 이제는 뭐 20명, 30명을 투입해야 가능해졌다. 이러면서 기존에 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가는 체감상 그 비용이 뭐 한 10억 원이다라고 하면 5년 만에 그 똑같은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체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배 가까이 비용이 늘었으니 이 실적 자체가 늘어난 비용 자체가 CRO 기업들한테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또 CRO와 관련한 콘텐츠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흥미있고 재밌어 있으실 만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